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회 위원회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릴 모건대학교 공공인지학부 권선필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주민자치회 위원회 권한과 역할 이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몇 가지 조금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아직 이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그 법적 근거에 따라서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략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갖고 있는 이 최소한의 권한의 범위는 이제 법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가 바로 현재 있는 주민자치회가 설치된 근거가 됩니다.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고 또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권한과 역할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세종시의 경우에는 이 법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하는 이 조례의 근거에서 우리 세종시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바로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 조례에 시가 만든 조례 제5조에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이런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세종시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는 좀 이제 차별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주민자치회가 해야 하는 이 기능을 수행하시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의 역할과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마을계획 수립하고 마을축제의 개최, 또 마을소식지의 발간 등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게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예로서 말씀드렸던 주민총회라든가 마을계획이라든가 또 마을축제, 마을소식지 같은 마을 미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역할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관여하고 있지만 이 조례에 따르면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권한과 기능이 이제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이제 세종시의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참여 예산제의 제안뿐만 아니라 결정을 하는데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가 역할을 하고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건의. 이 부분도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없지만 어쨌든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의 역할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막연하지만 이제 포괄적으로 정해져 있는 주민자치를 위해 필요한 업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례에 나와 있는 마지막 5번째가 주민자치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라고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민자치에 관련된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민자치 위원님들이 역할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을 제시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결정을 할 수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법제상, 법과 제도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부여된 역할과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의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이 꼭 법과 제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정리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란 말과 역할이란 말을 섞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기능이나 역할을 잘 정리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들의 권한과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민을 대표하는 거죠. 우리가 읍면동 단위마다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3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입니다. 이 절차가 이제 추첨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대표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잘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도상 또는 법제상 또는 관행상 중요한 의미가 바로 이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조례에도 권한이나 역할이라는 말 대신에 이제 위원의 의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하셔야 될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례 13조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앞에는 의무를 얘기하면서 뒷부분에는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이 권한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의 봉사자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이 주민의 대표라는 의미랑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13조 2항에는 말씀드렸던 그 대표에 관한 표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주민의 대표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모든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드렸던 주민의 대표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것을 권한의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역할이나 의무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들은 주민의 의견을 대표해서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거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 봉사와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주민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 그렇지만 사실 주민 전체를 대표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같은 동 안에서도 통이라든가 리라든가 이 지역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의견을 대표한다라는 거.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남성, 여성, 성별 또는 그 연령대의 입장에서 대표하려고 한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하시면 주민의 대표 역할을 보다 더 잘 수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지점에서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의견을 들어서 대표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주민자치위원이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표의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대표를 하려면 여러분이 대표하시고자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가지고 발언을 하시고 결정에 참여하시는 것이 이제 올바른 방법이 되겠죠. 따라서 주민의 대표라는 측면은 한편은 대외적으로 주민자치회 안에서 토론을 하거나 결정을 할 때 내가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입장에서 하시지만 본인이 얼만큼 그 대표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가,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에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회원 또는 위원으로서의 권한과 역할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선은 당연히 이제 회원들이니까 그 안에서 토론을 하거나 할 때 발언권이 있고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갖게 되시죠. 이게 이제 회원으로서의 권한입니다.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발언권도 없고요, 사실은. 그리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바로 이 두 가지 권한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권한, 이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은 주민자치회 조직과 관련한 권한을 갖게 되시죠. 출마하셔가지고 주민자치회 회장이 되신다든가, 중요한 직책들 분과위원장을 맡으신다든가, 조직에서 임원을 맡으실 권한도 역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꼭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결정권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매년 이제 주민총회라든가 또는 주민자치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마을 계획에 관해서 결정하는 거,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시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 또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런 결정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한 표를 행사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표를 행사하기 전에 이제 대부분 토론이 있을 거고요. 그 토론할 때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의 가장 확실하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제 주민총회가 1년에 한 번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주민총회에서는 우리 이 세종시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조례 제21조에 보면 주민총회에서 해야 될 일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마을 계획에 말씀드렸던 마을 계획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읍면동 예산 사항에 관한 것도 역시 주민총회에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동의 문제에 관해서도 역시 주민총회에서 다루고요. 주민 간 의견을 달리하여 의견의 합치가 필요한, 주민들 사이에 합의가 필요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총회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전체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총회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주민총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바로 주민총회를 실질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민자치회도 똑같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이 발언할 권리를 갖고 계시고, 또 그것이 어떤 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결정할 수 있는,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제 마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이 마을 계획이 바로 이제 주민자치회 조례 22조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또 구체적으로 몇 가지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마을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그리고 리단위 마을 계획에 관한 사항, 그리고 주민자치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관련한 사항,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총회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마을 계획과 관련된 것도 역시 주민자치회 회원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 그것이 의결이 필요한 때에는 여러분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이 주민자치회에 갖는 권한에 관한, 또 역할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할 권한이 있다. 두 번째는 주민총회와 관련해서 총회와 관련된 안건이라든가 또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할 때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마을 계획과 관련된 것이 되겠습니다. 마을 계획이 수립되고 또 그것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조직이 운영되는 것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제 일부를 빼가지고 제가 이제 세 번째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 특히 역할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거는 이제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회원님들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적극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시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권한을 발휘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 시민이라고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의 일, 특히 읍면동 단위의 우리 동 단위의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알아내고 어떤 일이 있는지 또는 어떤 일들이 중요한 일인지 또는 문제가 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내려고 노력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내려고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도 하려고 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실제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데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참여하시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적극적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회원으로 직접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적극적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한다는 역할, 주민자치회의 회원으로서 조직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로 그 다음에 적극적 시민의 역할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무슨 일을 할 건가, 내가 어떤 권한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사용할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활동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